규제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래서 양도세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내놓는다. 물론 맞아요. 다만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매물 안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게 뭐다? 수요다. 차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단타라도 계속 들어갑니다. 예전에 저희 투기꾼들 4가지 유형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이 뭐예요? 많은 수익을 바라지 않고 황금성 좋을 때 빨리 사서 빨리 팔아치운다. 양도세도 먹어. 그리고 지금 지방에 들어가고 있는 게 그거예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그래서 취득세 혹은 양도세 중과 배제당하는 거. 결국엔 뭐예요? 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규제 정책으로 수요 차단을 했는데 국토연구원 발표 자료에서 언론이 오른다고 더 노출을 많이 시킬수록 심리가 자극돼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그거 듣고 나서 언론 탓하는 정부 하면서 더 기사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거래량이 안 살아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규제 정책 때문에 집값 올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얼마 전에 기사 떴어요. 그 기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을 해봅시다. 거래 절벽에도 신고가 계속 거래된대요. 신고가에 나올 수야 있죠. 10억짜리 집이 20억까지 올랐다가 18억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똑같이 거의 완전히 요건이 비슷한 두 개의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는 10억까지 갔다가 계속 올라서 20억 찍었다가 18억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이 단지는 10억 거래되고 나서 거래 안 되다가 오랜만에 요 치기 때 다시 18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렇다면 요 단지는 오른 거죠.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랜만에 거래되는 것도 신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승률 8주째 최고, 거래 2건 됐어요. 그런데 상승률은 더 올라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부 탓이다라고 말한 단체가 있다고 하길래 그 단체 말이 맞냐? 719페이지에 대해서 해가지고 모든 정보에 대해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광범위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리 올리고 대출 올려도 다 팔려나간다. 그럼 거래량은 뭐냐? 지금 작살나. 그러면서 패닉바잉은 정부 정책 실패가 만들었다. 이번 정부의 무조건 잘못.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게 2030 세대가 청약 제도 때문에 기존 집을 매수한다. 이거 자체가 개소리예요. 원래 2030 때 집을 사요? 아니에요. 원래 내 집 마련은 결혼하고 아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때 하는 거예요. 모아둔 돈도 없는데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요? 2030이면 이제 사회 첫발 내딛는 수순인데 30대 후반 정도는 돼야지. 자, 그런데 청약 제도니 뭐니 해가지고 정부 탓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죠. 지금 정부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정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저도 그거는 확실히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마저 부동산 정책 실패다. 그러면서 규제 과세가 답스 불렀다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719페이지 달하는 거 이거 나왔죠.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 보고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만 따서 이야기를 해요. 산업 조세 정책, 그 다음에 금융 정책, 형사 정책 3가지 해놓고 교란 횡의 분석하고 대응 전략. 그 다음에 혼선 실패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간과한 채 기존 규제 과세에 부동산 답습했고 주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없었고 조세 대출 틀을 키웠고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 불확실성. 이거는 확실하죠.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은 오래 많이 드러나고 있죠. 정신 나갔다 이번에. 자, 주간 연구기관이 어디예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이랑 주금공 이런 데서 주도한 게 아니라 여기서 주도했다는 건 뭐예요? 법적인 문제들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분야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사례 및 유형화 이런 것들 나온 거죠. 부동산 공기업 민간 펀드 시장 교란, 연기금 재벌 외국 자본에 의한 시장 교란, 금융권에 의한 시장 교란, 중과세 정책에 따른 혼선에 따른 시장 교란, 임대 시장 교란, 민간 임대 사업자 시장 교란, 실거래가 정보를 악용한 시장 교란, 그 다음에 부패 정치인, 부패 관료들에 의한 시장 교란, 세탁 방지 및 시스템 미비에 따른 시장 교란. 이런 이야기들 나왔죠. 자, 그래서 지연 신고, 계약일자 허위 신고하죠. 최대한 늦춘다. 낮게 거래하면. 왜? 지표가 뜨니까. 계약일 10월 8일인데 실거래가는 11월 10일에 등록했다. 그 다음에 허위 신고. 12월 매매 계약했는데 11월에 신고했다. 이런 것들 다 교란 행위죠. 부정청약. 서울 고시원 같은 경우 위장 전입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서울 청약 경쟁률이 왜 높느냐? 위장 전입한 가수요들이 많아서 고시원 다 때려잡아야 돼요. 실거주하고 있는지. 또 뭐 있어요? 복등기. 이 사람한테 사고 이 사람한테 파는. 내 집 아닌데 내 집인 척 계약금만 내고서 빌린 다음에 공매도 한 거죠. 대출 외 용도 유용 사례. 자, 지금 이자 상환 유예, 원금 상환 유예 이것이 유예가 되고 있어서 연체율이 낮아 보이고 집값이 안 떨어지는 영향 중에 하나인데 자영업자 대출 받아서 집값을 보탠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자금 명목으로 12억 대출 받아서 집 샀다. 유예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 갚아야 돼요. 자정거래 말할 것도 없죠. 온라인 이용한 불법 부동산 매매, 담합 유도 사례, 투기 조장 사례. 임장 가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었어 하면서 바람잡이 있어요. 예전에 그거 나왔죠.
LNG 이런 사람들 스타 강사가 찝어줘도 광주나 대전 이런 데 집값 올랐다고 거기 다 바람잡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직원이 저렇게 팔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몰아서 대절해가지고 갈 테니까 나한테 수수료를 줘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잘 보셔야 돼요. SNS 이용한 자문 사례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위장전입, 업당 계약, 편법증여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보고서가 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냐를 봐야 되죠. 자산의 상당수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기금도 부동산에 기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평가, 자산은 그대로인데 평가 가치만 갑절 이상으로 뛰어버렸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폐해를 말했죠.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딱 요 문장만 인용했어요. 실물 가치가 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오류 또는 의도적 정책 실패로 인해 거래는 실종됐는데 호가만 올라가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의 정책 오류 및 의도적 정책 실패라고 하는데, 자, 사례를 봤을 때 규제 정책 강화하고 조세 정책 강화해서 실패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고서 내용을 쭉 훑어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강화를 했다.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 뭐죠? 증여, 그 다음에 편법 증여. 자, 증여는 세금 내고 하니까 뺍시다. 증여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편법 증여를 봅시다. 증여를 하는 거지만 거래인 것처럼 해서 세금을 줄이는, 물론 양도세라도 똑바로 내면 상관이 없는데 양도세에 대해서도 줄이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이자를 받는 척하면서 이자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죠. 이런 것들을 대비를 다 안 해놓고 양도세를 강화했다. 즉 뭐예요? 규제를 하는데 규제에 대해서 편법이나 불법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다 대비하고 규제를 했었어야 된다. 즉 규제가 약했다. 이렇게 빠져나갈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의도적 정책 실패. 규제를 강화해서 문제라고 한 게 아니라 규제를 강화했는데 똑바로 강화하지 않아서 문제다. 탈세하고 분산하고 이런 것들 잡을 방법이 없질 않냐. 그러면서 저 보고서에서 한 얘기들 뭐냐. 주식 같은 경우는 지수가 확실한데 부동산은 지수가 확실하지 않다. 공인중개사들 얘기만 듣고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심리건 뭐건 막 이런 것들 계속 오르고 이런 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은 확실히 불법 사례를 막는 감독원이 있는데 부동산은 없다. 즉 주식처럼 부동산도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은 투기가 몰리지 않고 비정상적인 잘못된 불법 행위들 나오지 않도록 잘 만들었어야 됐는데 미비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규제 정책 실패니까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언론에선 요것만 따가지고 규제 정책이 잘못됐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요. 719페이지니까 안 읽어봤겠지. 제일 뒷부분에 결론에 저런 얘기 나왔으니까 저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면서 깠다고 하는 거지. 물론 깐 건 맞지만. 그리고 막상 이 연구기관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체적 대안은 내놓을 수 없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막아요? 아킬레스와 거북인데. 다만 더 신중하게 해서 더 막을 수는 있었겠죠. 그리고 잘못된 정책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활성화라든가. 이것도 임대사업자 정책도 원래는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수정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킨 게 있죠. 그런 것들이다. 근데 정치가와 공직자들 역시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조장하거나 방치한 부분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없지 않죠. 더 세게 갔었어야 돼요, 사실은. 전세자금대출 왜 눈치 보고 있어요? 왜 재난지원금 80% 얘기했다가 88% 이야기했다가 90% 얘기하면서 계속 눈치 보면서 행동하냐?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든 간에 제대로 밀어붙여 와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지. 지금도 왜 DSR 규제 제대로 적용되기 전에 LTV부터 풀었냐? LTV는 DSR 적용 다 돼서 내후년에 풀어도 늦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지 규제 정책이 문제라는 게 아니죠. 근데 다 뭐라 그래요? 국책연구기관들마저 실패로 문정부 부동산 정책, 뒷북,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폭등. 원래 박근혜 정부 때도 2015년부터 폭등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2016년의 마지막 연도였죠. 11월이나 이럴 때 규제 정책 냈습니다. 왜 냈어요? 오르면 규제하는 거고 떨어지면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규제 정책 계속 냈을 때 계속 오른다? 계속 오르니까 계속 규제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규제 안 하고 냅둬요? 폭등해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완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 만들고 있다. 핵심은 뭐예요? 교란행위 나오고 불법행위 나오고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행위 나오고 이런 거 똑바로 잡지 않았다. 왜? 어디서 연구했으니까. 성과, 효과 없었냐? 9.13 때만 해도 분명히 효과 있었어요. 자, 지금은 눈에 띄는 효과가 안 나오죠. 상승이 근데 왜 둔화가 안 돼요? 거래량 급감했는데? 통계 자꾸 이야기 하잖아요. 제대로 반영 못한다. 그러면은 자 10개 가지고 했을 때 10이 오르면은 100개 가지고 하면은 다 오르는 분위기에서 100이 나오는 거죠. 근데 10개 가지고 했으면 10이었는데 얘가 9로 떨어졌는데 하는 거를 20개로 늘려서 18이 돼버렸다. 그래서 10에서 18로 올랐다. 이런 식으로 조장하니까 계속 심리도 영향받는 거고. 이번에 부동산에서 늘렸잖아요.
지금은 거래도 안 돼요. 상승 둔화가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거래가 안 되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하는 사람들만 비싸게 주고 사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사죠. 왜 55억짜리 나오는데 65억짜리 사요? 핵심은 뭐였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 떨어진 게 문제였다. 그 전에 떨어진 이유는 이때 금리 한번 올리고 두 번째 올렸죠. 1년 만에 올렸어요. 이때는 아직 심리가 굉장히 남아있을 때고, 근데 이때는 올리면서 거래량 잡혔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중금리가 요 수준까지 올랐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금리 유동성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건축 아파트 주도로 뛰었대요. 그러면서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재건축 아파트가 신축보다 2배 뜨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 되면은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확 푼다. 근데 안 풀었죠? 오세훈 효과로 푼다는 건 뭐예요? 용적률하고 재초안하고 안전진단 요거 3개 중에서 하나라도 된 거 있어요? 근데 건축심의 통과한 게 이 효과래요. 노후 아파트값 상승세 2배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탄력. 그런데 재건축 뭐 풀어줬냐? 공급 부족 계속 이야기하죠. 불안 심리에 더 늦으면 내 집이 없다. 더 늦으면 내 집이 없다고 계속 니들이 떠드니까 더 늦으면 집이 없는 것 같지. 맨날 공급 부족이라고 하죠. 공급 부족이라고 해도 공급은 들어오고 플러스예요. 새 집이 없어서 그렇대요. 새 집이 없다는 거 봤을 때 이번 정부에 새 집이 적었냐? 역대급이에요. 열실이 많아서 공급이 적어 보였던 거지. 완화해라. 완화하면 떨어진다. 완화해서 폭등했는데 예전에. 지금 상황에선 규제 완화하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팔고 싶은데 못 팔았는데 이 시기에 빨리 팔자 하고서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거 외에는 거래가 안 된다는 거 뭐예요? 대부분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안 사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마저도 안 나오고 있으니 그 정도 떨어져서는 팔리지도 않는 거고 계속 나오고 있죠. 언론 집값 올렸다. 이거 다 지금 신고가 거래 건수 언론 보도로 기대 키우고 시장 불안 키웠다. 이거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나왔어요. 반박하려면 데이터로 해야죠. 그리고 어때요? 지금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8월부터 규제 심화되니까 매물 쌓이고 있죠. 전세는 말할 것도 없고 전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이때 늘어나고 있을 때도 계속 전세가 오른다. 떨어지면 매물 부족으로 오른다. 전세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올라요? 그럼? 금리도 오르는데? 월세도 말할 것도 없고? 결론 뭐예요? 교묘하게 조장하고 규제 약화시키려고 하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융권 대출 규제는 정부 탓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용도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돌리고 있죠. 공급 부족 아닌데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죠. 2018년에 떨어지던 시기에 금리까지 올랐는데도 저금리 유동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눈을 길러야 돼요. 실패했다 이야기해서 계속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낚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낚일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계속 그런데도 마음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크게 다칩니다. 빨리 빠져나온 사람이 그나마 덜 다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